예,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부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등세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좀 선별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상속세에 관련된 얘기로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처분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보실까요? 뭐 개요적으로 여러 가지 뭐 과세 유형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최근에 그 기출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보시는 것들은 이제 중요 주제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파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때 상속인인 내 입장에서 이거를 상속받은 거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 문제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좀 나눠 본다면 첫 번째가 상속 개시일 전후에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한 경우,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처분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은 아니네요. 상속 개시한 날 현재 먼저 아버지가 팔고 돌아가신 거야. 이런 경우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상속 개시일 이전에 처분을 했답니다. 그 전에 처분했대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했는데 이거는 상속세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처분하고 났으니까 이거는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때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타인으로 재산이 귀속돼 버렸다. 그래서 이때는 과세하지 않는 게 맞다.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 자, 근데 이때는 뭘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속 개시하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 개시 이전에 현금화 시켜서 자산을 팔고 현금화 시켜서 세금을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상속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이 간단하게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재산 종류별로 이렇게 뒤에 또 보실 겁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한번 포함될 수 있으니까 고려해봐라라는 얘기를 언급하시면 되겠죠. 상황을 주어서 문제 나온다면 일단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고 돌아가셨다면 처분하고 돌아가셨다면 포함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자, 상속 개시 이후에 처분했답니다. 상속 개시한 날 이후에 이제 처분하게 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돌아가시는 날 현재는 있었죠. 그러니까 재산에 포함은 당연합니다. 개시 이후의 처분이니까요. 개시일 현재는 있었잖아요. 이때는 포함하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상속 개시한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 이렇게 발생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직 처분 안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처분하는 경우인데 돌아가신 날 현재 남긴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속세산에 포함해서 과세가 됐잖아요. 이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상속으로 그냥 보아서 상속세 부과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번에 돌아가신 날 이후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라고 하는 이자들이 아닌 자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득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냥 상속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증여가 다시 있거나 양도가 있는 걸로 봐서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를 또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 잡아서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이 이제 돌아가신 날 이전에 처분하거나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분 도중에 또는 취득하는 도중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보시면 상속 개시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 중이었대요. 매매 계약하는 도중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돌아가신 거라든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돌아가셨다든가 취득 과정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와 양수인 사망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이행 중에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양도인이 사망했대요.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속 개시한 날 현재는 아버지가 계약금 중도금 받았지만 잔금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포함한다. 근데 그 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일단 상속인 입장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고 하면 그 토지나 등등 부동산을 물려준 건 맞는데 계약금 중도금 아버지가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는 재산 전액에서 양도대금 전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잔금 2억이다. 총 대금은 5억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계약금 1억과 중도금 2억을 받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재산은 2억만 들어가는 거죠. 5억에서 3억을 빼고 2억만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1억과 2억이라는 금액도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상속 추정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약금 중도금이 예금 등으로 예입이 돼 있다면 당연히 예금 등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런 것 좀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얹어서 해놨네요. 요것도 있지만 이제 추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플러스 얹으시면 더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을 이제 아버지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돌아가신 거야. 받고가 아니라 이제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다 이거죠. 그러면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계약금 내고 중도금만 냈지 잔금 청산하고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을 거야. 즉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재산은 포함이 안 되지만 아버지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낸 거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아들은 잔금만 치르면 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물려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그 부동산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게 맞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낸 거는 당연히 아버지가 계약금 중도금 낸 거는 채권 상태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권 미리 준 돈, 이미 준 돈, 그 돈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잔금만 치르면 받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낸 1억과 2억이라면 그 금액만 포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부동산 자체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채권 상태로 계약금 중도금만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쌍방간의 이제 문제를 잘 이제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정리 좀 해놓은 거는 징여계약 이행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징여채무라고 하는 거 채무 과세가의 공제기란 쪽에서 이제 타이틀 돼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이제 상속개시일연재 명의신탁한 거래요. 여러분 명의신탁 징여의제라고 하는 규정 알지 않습니까? 그럼 상속개시일연재 명의신탁한 재산이래요. 이거 여러분들 과징금 매기는 거에 불과한 거지. 이거는 당연히 실제 소유자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누구한테 명의를 신탁한 상태 돌아가셨대요. 그건 누구 거야?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의 실질에 따라서 상속받은 거로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상태, 아버지가 명의를 누구한테 신탁해 놓은 상태 돌아가셨다면 이거는 상속받은 재산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명의 신탁한 피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명의신탁 징여죄로 징여세 부과 이건 과징금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은 아버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포함하는 게 맞고 만약에 명의 수탁자래요. 그럼 아버지가 누군가의 재산을 명의를 수탁받은 상태였어. 이거는 명의 신탁자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명의 수탁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때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한테 명의를 수탁해 놓은 명의 신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연히 명의신탁 징여죄라는 규정은 과징금에 불과하고 실질은 실제 소유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상황별로 좀 나와서 쪼개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샷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